요즘 나온 차량들의 핸들을 보면 뒤에 요상하게 길쭉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냥 멋있어 보이기 위해 있는 장식품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바로 패들 시프트라고 하는데요. 수동으로 기어 단수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죠. 왼쪽에 마이너스 표시를 당기면 기어 단수를 한 단계 낮추고,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를 당기면 기어 단수를 한 단계 높입니다. 계기판에서 주행 중에 표시되던 D가 숫자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보통의 차량들에는 기어봉 옆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데요. 기어봉을 옆으로 한 칸 이동 후 위아래로 한 번씩 움직이면 사용 가능하죠. 요즘 차량에 패들 시프트가 생긴 이유는 변속기가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기계식 기어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버튼식, 기아차는 다이얼 타입으로 전자식 변속기를 제어하게 만들었죠. 예전엔 수동으로 1단 2단 바꿔가며 운전하던 걸 뒤에만 놓고 주행하면 알아서 단수를 변경해주고, 심지어 그것도 전자식으로 바뀌는 요즘 시대, 왜 이런 수동 변속 기능들이 남아있는 걸까요? 그냥 옛 감성 느끼라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 이 수동 변속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긴 내리막길 도로를 주행할 때입니다. 명절에 시골을 가거나 휴가철에 계곡 같은 곳으로 떠나시면 이런 꼬불꼬불한 산길을 주행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긴 내리막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운전 고수들은 수동 변속 기능을 이용해서 풋브레이크를 최대한으로 사용 안 하고 내려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안 쓴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 쓴다고는 안 했고요. 최대한으로 사용 안 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엔진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주행 중 수동 변속으로 기어 단수를 낮추게 되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엔진의 회전수인 RPM을 계기판에서 확인해가며 한 단계씩 천천히 사용해야 합니다. 고속 주행 중에 여러 단수를 한 번에 확 내리게 되면 RPM이 치솟으면서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풋브레이크도 적절히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풋브레이크만으로 내리막길을 장시간 내려오면 디스크가 과열되어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할 위험이 있죠. 두 번째는 반대로 오르막길입니다. 차에 동승자가 많거나 짐이 꽉 차 있을 경우 오르막길에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엔진 소리만 요란하고 차는 올라가질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수동 변속으로 기어를 2단이나 1단으로 낮추면 힘있게 치고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어가 저단일수록 주행 가능한 최고 속력은 낮지만 그 대신 엔진의 힘은 강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주행할 때인데요. 조금 전 기어가 저단일수록 힘이 높다고 했죠. 미끄러운 도로에서 엑셀을 밟았을 때 갑자기 강한 힘으로 차가 움직이려 한다면 바퀴가 헛 돌고 미끄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안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빙판길에서 차를 출발할 때 헛바퀴가 돌고 미끄러진다면 수동 변속으로 2단으로 올려놓은 뒤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주행 중일 때도 가급적 고단으로 해놔야 부드럽게 가속을 해서 미끄러질 확률을 낮출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대한 고단으로 올려놓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시 뒤로 바뀔 겁니다. 그럴 땐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해놓으면 되는데요. 이 에코 모드라는 것 자체가 기어 변속 체계를 최대한 고단수를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스포츠 모드를 하는 건 눈길엔 위험하겠죠. 이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